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으로 올려서 잘하면 잠옷으로 들으면서 잘 수 있겠군요. 맞아요. 이 황심소 방송은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 듣는 분, 이런 습관을 만드신 분 참 많으시더라고요. 황심소는 질문센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질문센터를 만들고 그 질문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황심소 단톡방, 오픈 단톡방도 있는데요. 질문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자, 외산이 센터다. 그렇죠. 사실 황심소의 가장 에센스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너 왜 사니? 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일 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경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때, 자기에게 왜 사니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이 진짜 자기가 살아있음을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거든. 자, 워크샵 정말 유익한 게 말보다 직접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황 박사님의 통찰력을 이해하게 되고요. 아, 이분 워크샵 참가하신 분이네요. WPI 워크샵에 참가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시는 거. 사실은 저하고 직접 몇 시간 동안 8시간 정도, 여기까지는 안 되나? 6시간, 7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황심소를 생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듣는 거 힘들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은 또 하시더라고요. 자, 단톡방 보고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런데 단톡방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구라 씨가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건요, 김구라 씨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김구라 씨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나 이유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심리 상태에 있으시거든요. 직접 그걸 이야기했더니 맞대요. 그런데 본인이 애도 군대 끝나고 그리고 애도 웬만큼 잘 자란 것 같고 옛날 부인이 졌던 빚 다 갚고 본인이 지금 스스로 내가 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상황인데 그거를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야기하니까 상담을 받기는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주 희한한 기사인데 신문의 칼럼입니다. 그 칼럼에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은 입으로 하지 않는다. 전쟁은 뭘로 할까요? 예, 전쟁은 총, 미사일, 대포로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전쟁은 입으로 하고요. 말로 하고요. 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요, 지금 조중동 언론 또 종편 언론과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러냐? 박정훈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기업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정부가 뒤에서 총질하며 기업 힘을 빼고 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전쟁을 치러도 되냐? 이러면서 칼럼이 시작돼요. 이분은 본인이 글로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정부가 뒤에서 총질하며 기업 힘을 빼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대요. 지금 이분이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요? 대한민국 기업은, 특히 재벌 기업은요, 오너들이 지 돈 더 많이 벌고 지 더 부자 되려고 일을 하고, 직원들은 지 월급 받고 지 잘 살려고 일을 하지, 무슨 정부가 전쟁터로 몰아넣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마치 대한민국 기업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전사인 것처럼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은요, 정부가 있든 없든 간에 정부와 관계없이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거는 기업과 정부는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은 마치 정부에 의해서 기업이 전쟁을 한다고 착각을 하네. 이런 정부를 믿고 전쟁을 치르느냐, 이런 정부를 믿고 전쟁을 치를 거냐 말 것이냐는 우리 병사들, 우리 군인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전쟁은 대체 뭐며, 누구랑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지 이분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도 아파할 게 많다고 하길래 뭐라도 지고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러나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은 사람들을 절망시켰다. 저기 문 밖에 와 있는데 몇 년 몇십 년 걸릴지 모를 북한 특수의 얘기를 하고 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가의 협력은 단절하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이 대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상황 판단이 허무하고 관념적일지는 몰랐다. 이런 정부를 믿고 전쟁을 치러도 되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자한당 시각이랑 똑같네? 라고 댓글을 올리셨는데 정확하게 찍으셨네요. 네, 이분은요, 사실은 지금 일본과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전쟁에, 무역전쟁에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저도 아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이 지금 무역전쟁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은 지금 한국과 무역전쟁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무역전쟁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역전쟁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본과 한국이 전쟁 상황이라면 그 전쟁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게릴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게릴라 전쟁을 할 때는 정규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게릴라가 들어가는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게릴라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이분이 생각을 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이분은 마치 우리 기업들이 정규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전쟁은 게릴라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게릴라 전쟁일 때는 게릴라들은 각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게릴라 전쟁하는 게릴라가 이 후방의 보급에 기대면서 전투하는 거 봤어요? 그냥 적지에 떨어지던 게릴라는 전방과 후방이 없어요. 본인이 있는 데서
끊임없이 적을 발견해가 죽여야지 게릴라 전쟁의 에센스인데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정규전과 게릴라 전쟁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참 이런 분들을 보고 무식하다고 그럴까요? 전쟁이라고 그러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아주 전쟁에서 폭망하신 분들 많아요. 저기 강을 넘어오려고 합니다. 제왕이세요. 적을 공격하십시오. 그랬더니 전쟁이라는 것은 병가에 도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적들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우리가 친단 말인가. 그거는 전쟁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뭐 적어도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저기 강을 건너가지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한바탕 붙었더니 작살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놓고 이분 그러면서 이런 정부를 믿고 전쟁을 치러도 되나 이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당히 간교하지 않아요? 명상센터는 이미 끝났나요?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명상센터 이야기예요. 자, 박사님 지금 저 보고 계시나요? 너무 보고 있지 마세요. 네, 이분 로맨이신가 보네요. 자, 그런데 그리고 더 재밌는 게요. 세계 3위 경제 제국과의 협력은 단절하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이 대안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세계 최경제 강국인 일본하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런 분들 진짜 너무너무 저는 이런 분들이 친일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마치 한일 합방 시키면서 조선이 힘이 약하니까 이웃나라 일본한테 우리가 의존하면 조선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넘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완용이 보이는 그 궤변과 동일한 사고를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진단을 해줄 수 있겠어요. 세계 최강인 미국과 세계 최빈국인 베트남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네, 경제는 전쟁만으로 전쟁은 경제로만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분 또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해서는 안 될 싸움이었다. 아니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직도 이 경제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싸움이었다. 이렇게 글로 적어대는 이분은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두 나라 정권이 도마카트 같은 치킨 게임을 벌이며 양국민과 기업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외교 이슈를 경제로 보복한 아베 정권의 선전포고는 비열한 도발의 다름 아니다. 뭐뭐의 다름 아니다. 이러면요, 지가 이 적을 편들면서 마치 우리 편과 적을 구분하는 식으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인간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사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아베의 책략에 말려 도발을 못 막은 것은 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예. 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면 너는 지금 이 전쟁 와중에 우리 우군에게 총질을 해대는 인간이 아니냐 이런 공격을 미리 피하려고 뭐뭇이 다름 아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게 글쟁이들의 아주 전형적인 습관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 일본은 그건 습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습관이죠. 제가 너무 글로써 전쟁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해드려서 이게 또 청기누설이라서 또 잘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기업들이 죽을 힘을 다해 선전해 주는 것뿐이다. 예, 게릴라로 싸우는 분들이 너희들이 살아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살아 돌아오면 너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적과 장렬히 싸우다 죽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게 게릴라전의 기본이거든요. 기업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 일본이 노리는 산업 생태계를 온전히 지켜줘야 된다. 이러면서 마치 게릴라들에게 하는 소리는 또 어디서 들은 게 있다고 쓰고 있어요. 기막힌 것은 기업들이 밖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의 적 때문에 기진맥진한다는 거. 아니 지금 뭐야? 기업들이 내부의 적 누구랑 싸워? 이런 질문이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들을 죽이는
또 적이라고 이제 정부와 기업을 이간질시키는 놀라운 또 내공을 쓰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겠다는 정부가 인건비를 높이고 세금을 늘리며 근로시간을 강제 단축하고 최악의 노동환경 기준을 들이대며 기업들 힘을 빼고 있다. 이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싸우고 있다고 또 다르게 전선을 교묘하게 돌리는 거죠. 이런 인간들이 전형적인 내부의 적이에요. 이걸 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이 선전포고하던 날 한국에선 국책연구소가 불 꺼진 사무실로 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거는 되게 웃기네요. 국책연구소는 불 꺼진 사무실로 항상 지내요. 그거를 마치 원래부터 국책연구소는 불 꺼진 사무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왜? 국책연구소는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보고서 쓰는 게 국책연구소에서 하는 일인데, 마치 일본이 선전포고하는 날 그랬대요. 일본이 선전포고한 날 진주만은 쑥대밭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아주 비장하게 썼는데, 안타깝게도 진주만은 원래부터 쑥대밭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연구원이 오후 6시에 칼퇴근하기 시작했다.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은요, 오후 6시에 차라리 칼퇴근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10시까지 남아있으면 아무 하는 일 없거나 아니면 이미 답이 정해진 거 그거 끼워 맞추는 보고서 쓰느라고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낭비하는 코스프레 하는 데가 국책연구소예요. 알고나 글을 쓰지. 밤새워 연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정부가 강제로 연구자들을 사무실에서 내쫓고 있다. 코미디 하시나.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 기업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자해극을 부리고 있다. 기업을 전쟁터에 떠밀어 놓고 덩대에서 총질해 대는 것과 이러면서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결국에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정부가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터 상황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게릴라들을 모아놓고 총질하는 일은 없어요. 게릴라는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이는데 왜 게릴라 보내는 사령관들이나 장교들이 총질하겠어요? 그거 또 한 번 있잖아요. 어디 섬에 모아놓고 팔미든지 어디 모아놓고 이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북한으로 보낼 이 게릴라들을 보내기만 해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게릴라는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그 가려고 하는 게릴라들을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총질했던 게 그 게릴라를 키웠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부처럼 만들려고 하니 이 교묘한 거. 근데 그때는 가지 말라고 총질했지, 가라고 총질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은 말로 일본과 싸우고 있다. 말로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정부는 조선 또 뭐 조중동 이런 싸우고 있는데, 이 글 쓰신 분이 조선일보 칼럼이네요. 제가 조선일보 칼럼을 지금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의 적은 누군가라고 할 때 적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냐. 방사능과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폐막론까지 들고 나와 말로 포화를 퍼붓고 있다. 아니, 지금 게릴라전 하는데 지금 정규전으로 꼭 총과 대포와 미사일을 쏴야 돼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써야지. 화염병 던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듣기엔 시원통쾌하지 마. 그거 듣는 게 시원통쾌 안 해요. 얼마나 찝찝하다고요. 우리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우리도 핵미사일 빨리 만드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뭔 소리예요. 이것이 일본의 타격 일필 무기가 될 수는 없다. 말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뭐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말의 싸움에 이기고 있다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이런 논리를 가지신 분들 이기고 있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국민들이 쏟고 있지 않으십니다. 칼럼 쓴 사람 황 박사님께 상담 받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박장군 정권에 계신 분의 글이었습니다. 기업을 국민처럼 생각하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이분은 진짜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이런 칼럼을 쓰신 분은 이분이 논술 실장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분인데 조선일보인 줄 모르고 이야기한 거냐? 알았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글을 쓰시는 분의 마음은 대체 어떤 심리로 썼는가 알고 싶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읽어보면서 이분의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아베와 아주 일치하는 마음, 아베에 동조하는 마음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글을 쓰셨다. 그러면 이분은 글로써 지금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아베와 노선을 같이 한다는 거를 본인의 글에 잘 드러냈으니까 국민들이 적이 누군가, 우리 속에 있는 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훌륭한 글을 쓰신 분이다 라는 것 정도를 확인한 거로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샵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